엄벌 요구대 고의 없었다. 자, 이것도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3차 공판. 이게 어제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제주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 사건 자체는 2019년 11월에 일어났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새벽 1시쯤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남성은 음주 상태로 시속 114km로 질주를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8% 만취 상태였습니다. 오픈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크게 다쳤는데 이후에 계속 병원 치료를 받다가 약 8개월, 9개월쯤 뒤에 결국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로 검찰에 송치를 했었는데 검찰은 다시 수사를 해서 또 유족들이 살인 미수로 고발장까지 내서 다시 수사를 한 뒤에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해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이게 다른 어떤 범죄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그런 사건이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자, 사고의 고의성 여부가 지금 핵심 쟁점인 겁니다. 자, 어제 숨진 그 피해자의 유가족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다는데, 먼저 그럼 유가족들은 어떤 주장을 폈나요? 네, 피해자의 언니의 지금 그러니까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데 언니는 고의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일단 고의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를 좀 들어보면요. 일단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오픈카를 고집을 했다. 네, 1번이고요. 그다음에 2번에는 안전벨트 안 맸네? 라는 목소리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잖아요. 어허. 안 맸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안 맸구나. 걱정하는 거라면 빨리 매. 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그랬죠. 속도를 확 높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사고를 낼 고의가 있었다. 어쨌든 친절하게 안전벨트를 매주려는 의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사고 당시에는 동생 소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족 쪽에서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자 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아서 목소리가 없다는 거죠. 네. 하하. 자, 그러니까 안전벨트 안 맸네?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야, 빨리 매. 혹은 맬 때까지 좀 시간을 주든지 뭐 천천히 가든지 뭐 이럴 텐데 그렇죠.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왕 하면서 막 가속을 냈다는 건데 말이죠. 의심스럽죠, 이번 분이. 자, 그러면 이에 대한 그 30대 남성 측의 반론은 뭡니까? 이래서 뭐 검찰에서 살인죄 등등으로 기소가 됐는 건데 이 안전벨트 안 맸네 이 부분이 안전벨트를 매라 이제 안 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이 피고인 측의 변론이고요. 또 이날 제주도 가가지고 상당히 즐겁게 사진 찍고 뭐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다정하게 있다가 살인을 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전벨트 안 했네가 지금 좀 되게 이 고의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 워딩인 것 같은데, 자,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거는 자기 안전벨트 안 했네, 괄호 열고, 그러니까 빨리 매라는 뜻이다라는 게 지금 이 30대 남성의 주장인 거잖아요. 자, 하지만 그런데 유가족 측에서는 그러고 나서 급가속을 확 냈다. 이게 무슨 걱정하는 말이냐라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 전체를 제가 지금 들여다보지 못해서 제가 갖고 있는 단편적인 어떤 그 퍼즐만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건 그건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제 생각인데, 안전벨트를 맺는 걸 안전벨트를 풀게 했으면 100% 고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친구 안전벨트인데 야 이거 오픈카야 기분 좋게 한번 서서 한번 우리 가보자. 그리고 서게 만든다든가 다른 행동, 즉 안전한 장치를 풀게 만들었으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여성이 안전벨트를 안 맺는 걸 보고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가지고 과연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을 듯한데, 문제는 지금 이 자동차가 왜 사고 났는지를 한번 판단하면 이 자동차가 연석을, 그러니까 도로 사이에 있는 연석을 빵 이렇게 쳐요. 치고 난 다음에 경운기를 퉁 박아가지고 사고가 나서 안에 있는 피해자가 바깥으로 이제 안전벨트 안 맺는 상태에서 나가서 사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뭘 한번 확인하고 싶은가 하면 이 사람이 이 연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사전적 배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운전할 때 그러한 어떤 경운기가 서가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핸들을 어떻게 꺾었는지가 마지막 조향이 있을 거예요. 그 조향까지 좀 확인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조금 인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거는 고의성이 있다.
조금 떨어진다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이신데 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좀 봤을 때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0km까지 속도를 왱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고속도로였냐 아니면 충분히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였느냐 봤더니 50km 그렇죠. 제한 도로였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나기 때문에 또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 고의를 인정하고 기소가 된 거거든요. 국가수의 입장도 나왔다고 그렇죠. 하던데요. 일단은 지금 안전벨트를 안 맸는 거 19초 전에 안 매고 가속을 했던 거 확인이 됐고요. 또 전화 통화 좀 확인해 보니까 그날 싸워가지고 헤어지기로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동기 부분도 좀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최초에는 둘 다 안전벨트 맸다라고 거짓말했던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남성이 그렇죠. 우리는 원래 매고 있었다. 매고 있다. 안 매는 것도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술도 좀 마셔가지고 음주운전 취소 수치.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으로 100%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종합적으로 판단할 가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위험한 상태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했다라고 국가수에서는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자, 어제 유족 측이 나와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정말 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네, 그 어머니께서 지금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면회를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냐. 내가 부탁까지 했는데도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내 딸의 억울한 마음을 풀 수 있게 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딸이 사경을 병원에서 헤맨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때 이제 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제발 와서 면회를 해서 내 딸을 좀 봐라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예. 아마 안 온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말 결혼을 약속했다면,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냐. 내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앞으로 진짜 재판부의 판단 좀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